네,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타임 세팅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부동산 재무 모델의 그 입문 단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재무 엑셀 테크닉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부터 학습할 이 타임 세팅, 이제 타임라인을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이 특정 이벤트에 대한 어떤 타임을 세팅하는 건데요. 자, 이제 얼핏 보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지금 저희가 학습하게 된 이 타임 세팅 정말 여러분들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 타임 세팅에 대해서 일단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뭐가 이제 이제 시간이 이제 막 바뀌면서 어떤 기수도 바뀌고 어떤 시작일, 이런 매각을, 이런 설정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뭔가 계속 오류가 뜨는 걸 본인이 아실 거예요, 본인이.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모델링을 학습하기 시작했을 때 이 타임 세팅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이제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이제 4년 차, 5년 차 이제 회계사 분께서도 계속 이제 계속 작성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이게 시간적인 타임에 관련해서 어떤 뭔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막 이게 작성을 이제 오류를 바꾸다 보면 이제 오류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4, 5년 차 분들도 이 지금 저희가 학습하게 될 타임 세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신 채로 모델링을 이제 계속 구현하시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 타임 세팅은 이제 저희가 처음 모델링을 학습할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게 딱 봐도 이제 뭐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모델링을 학습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입문용이든 이제 저희가 기본반이든 중급반이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저는 타임 세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타임 세팅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 타임 세팅에서 이 PPT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는 상업용 부동산 매입을,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실물 재무 모델을 저희는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는 실물이 있고 개발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물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실물 모델이라 하면 당연히 정해져 있는 타겟 에셋, 부동산 저희가 담을 부동산을 저희가 정하고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비이크를 설정할 것이며, 비이크를 설정과 동시에 차익분과 에쿼티를 조달을 할 거라는 거죠. 즉, 우리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원 조달을 할 거고, 재원 조달을 담을 비이크를 설정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명확히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실물 부동산 재무 모델을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실물. 이미 자산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 자산을 매입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엔 이거는 한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자산의 매입이라는 사건이 한 번에 한 특정 시점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매입일이 되겠죠. 부동산 자산,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 그 에셋을 언제 매입할 것인가? 그게 바로 매입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ANR, 이제 Assumption의 Result 이제 시트에서 이제 그 시트가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되는 시트인데, 거기서 매입일을 저희가 이제 키값으로 칼라 인덱스를 부여해서 키값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 개시를 저희가 입력해주고, 운영 기간은 저희가 몇 개월을 할 것인가를 정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운영 종료 일자를 저희가 설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즉, 저희는 부동산 실물 자산을 매입을 할 거고 이미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특정 시점과 특정 시점을 대상 자산 운영 기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운영할 건지 운영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세팅을 해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그 ANR 시트에서 이제 연습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ANR 시트가 이제 존재해요. 저희는 그러면 이 ANR 시트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업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또는 이제 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대상 자산의 투자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제 가정들을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로 인한 가정을 넣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가정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매각이라는 가정을 넣겠죠. 그 일련의 사건들을 ANR 시트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려줄 건데,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음과 같이 이 타임라인을 그려줄 수 있는
이제 특정 시점에 대한 타임이 먼저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나 시트를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면 사업 과정, 이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게 가장 먼저 가장 왼쪽 상단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자산, 콘코디언 빌딩이라고 이제 종로에 이제 있는 이제 빌딩인데 이게 이제 사실 유동화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2023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스턴에서 딜을 마무리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오피스 매매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콘코디언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자산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위치, 어떤 이런 지역, 지역 지구,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은 이제 제곱미터로도 나오고 평으로도 나오는데,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꿔주게 되는 게 이제 이 0.3025, 이제 이게 단위예요, 단위. 단위 환산해주는 단위인데, 이제 제곱미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0.302를 곱해줌으로써 일단 평으로도 환산을 시켜줘서 이 특정 자산에 대한 어떤 얼굴을 저희는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를 먼저 그려주고, 그러니까 대지 면적과 총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이고 그 건물이 붙어 있는 대지에 대한 면적 제곱미터와 평 단위로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일, 건물의 준공 일자를 그려주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물 규모, 그다음 주 용도는 당연히 업무 시설이겠죠. 저희는 지금 업무 시설, 즉 오피스를 매매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 사업 과정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사업 계획이, 비즈니스 플랜이 될 텐데, 그때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자산의 스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상단에는 우리가 지금 타겟 어셋,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어떤 자산에 대한 얼굴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의 기본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재무 모델은, 자, 펀드 모델이 있고, 리츠 모델이 있고, PFV 모델이 있고, 저희 SPC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입, 실물 모델이 있는 거고, 개발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모델에 대해서 근본 로직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야 리츠 모델 가져와봐 뭐 PFV 모델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부동산 모델은 그냥 실물 모델과 개발 모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입문만이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리츠 모델, PFV 모델이라고 다른 이제 별도의 모델이라고 인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실물 모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 모델 표시 기본 단위는 저희는 100만 원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 단위로 많이 하고 실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많이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100만 원 단위로 표기를 할 건데 입력은 원 단위로 할 거예요. 원 단위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단위로 저희가 이제 서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만 100만 단위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입력을 하는 거 원 단위로 입력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차차 모델링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위 환산 아까 저희 0.302는 제가 그냥 곱했죠. 사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제곱미터를 환산해줄 때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제곱미터라는 걸 평으로 환산해줄 때 0.3025라는 환산은 이 환산 단위는 연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마치 세법의 세율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입력하셔도 된다고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재무 모델의 모든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은 월말에 가정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아무리 아주 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별로 재무 모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월말 기준이에요. 월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기간에 대한 가정. 여기서 저희는 타임라인을 그리기 위한 타임 세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먼저 분석 기준일은 부동산 자산 매입일이라고 봐주셔도 돼요. 자,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2024년 12월 31일 날 더 콩코디언이라는 오피스를 매입하는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운영 개시일은 매입일, 이제 매입일이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부터 딱 1초 만에 매입을 하고 1초 만에 이제 운영 개시를 하는 걸 생성을 해서 24년 12월 31일부터 운영 개시일이 되는 건가요?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12월 30일이라고 입력한 이유는 모든 현금 흐름은 월 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했으니 이 매입일을 설정해주면 이 매입일 특정 시점에 이제 투자비가 쏟아져 나갈 텐데, 즉, 이 특정 시점에 캐시아웃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저희는 당연히 월 말로 저희 모든 부동산 재무 모델은 월 말을 가정하니, 지금 매입일도 월 말을 가정해줬고, 그래서 2024년 실제 매입일이 12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 12월 31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운영 개시일은, 자, 24년 12월 31일이 아니라 무조건 다음 달로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EOmonths라는 함수는 EOmonths를 통해서 특정 시점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month,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세 달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 달, 2024년 12월 30일의 다음 달은 2025년 1월 31일이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EOmonths 함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월 단위를 입력을 하고 특정 시점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매입일과 운영 개시일은 반드시 분리되는 게 맞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뒤에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크리티컬한 질문을 던지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구별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바로 부동산 재무 모델이라는 걸 그냥 이제 복잡해 보이는 현란한 엑셀 테크닉을 하는 거에 저희가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운영 기간은 36개월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매각 일자는 같이 이어먼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운영 개시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28년 1월 31일로 저희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분석 기준일을 가기 전에, 자, 여러분 대상자산 운영 기간 한번 보시죠. 특정 시점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운영 기간을 거쳐서 대상 자산을 저희가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뭔가 좀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좀 이제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25년 1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개시한다고 한다면 1년이 지나면 25년 12월 31일이죠.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26년 12월 31일일 겁니다. 다시 한 번 1년이 지나면요. 27년 12월 31일이에요. 근데 지금 대상자산 매각 일자, 운영 종료 일자가 28년 1월 31일로 나왔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년 1월 31일이 운영 개시일이면, 자, 1월 1일이 운영 개시일이어도 우리 월 말을 가정했으니 1월 31일로 저희는 가정하기로 한 겁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오먼스 함수 있죠. 이거는 1을 넣으면 1개월 뒤 월말로 나오는 거예요. 월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12월 5일을 입력하셔도 이제 이렇게 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다시 이어서 운영 종료 일자가 28년 1월 31일이 나오면 안 되고 27년 12월 31일이 나오는 게 맞겠죠. 즉, 이어먼스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걸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타임라인 세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외로 이제 여기서 많이들 이제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기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컬러 인덱스가 부여되어 있죠. 어떤 이 셀에는 어떤 색깔이 부여 있고, 이 날짜에도 이제 색깔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컬러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주심으로써 이렇게 키값, 인풋 값이라고 하죠. 인풋 값 또는 키값 또는 값복사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 넣으시고, 이제 수식은 이제 어떠한 컬러 인덱스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수식으로 결과치가 선정되는 건 이제 흰색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 재무 모델을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어떤 민감도 분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의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저희가 바꿔봤을 때, 그 바꿔야 될 요인이 뭘 바꿔야 되냐면, 이런 게 운영 개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주요 운영 개시일이 36개월이 아니라 48개월이 될 수도 있죠. 또는 24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키값들을 바꿔봄으로써 전체 부동산 재무 모델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는 이 주요한 키값에 이제 칼라 인덱스를 부여함으로써 저희는 눈에 띄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 칼라 인덱스는 웬만하면 한 개 이상,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면서 컬러 인덱스를 부여하지 마세요. 부동산 재무 모델도 리뷰어들이 있고 이제 다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독성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재무 모델을 작성되어 있는 풀 모델들을 보면 너무 많은 컬러 인덱스들이 부여되어 있는 게 종종, 사실 뭐 거의 매일 거의 많은 부동산 재무 모델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컬러 인덱스들이 부여가 되는데, 그럼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진짜로 어떤 주요 인풋 값을 변동을 줘야 될 것만 이제 컬러 인덱스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분석 기준일은 이제 언제로 해야 되냐?
이제 매입일이 24년 12월 31일이면 당연히 이때부터 앞단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웬만하면 일단 저희는 매입일과 동일하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준이라 설정해줬으니 분석 기간도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분석 기간은 저희가 24년 12월 31일이 매입일이었고, 그걸 분석 기준으로 맞춰줬잖아요. 그리고 운영조선 매각 일자, 운영 종료 일자, 자산 매각 일자를 저희는 종료 일자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상자산 운영 기간을 구한 게 분석 기준일과 기간을 구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분석 기간은 똑같이 36개월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종료 일자는 같이 운용 종료 일자, 자산 매각 일자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석 기간은 별도로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또 별도로 분석 기간을 이제 펼쳤고 이게 또 이제 사실 선매입 재무 모델이라고 이제 선매입 이제 딜 구조가 선매입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 이 분석 기준일이 좀 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저희는 선매입이 아니라 자산을 매입을 있는 자산을 바로 매입을 하는 모델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분석 기간은 자산 운영 기간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표 12페이지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대상 자산 운영 기간을 저희는 그려줬고요. 이제 비이클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자산을 매입을 한다는 건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매입을 하기 위해선 비이클이 있어야 되고 매입을 하기 위해선 재원 조달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돼요. 에쿼티를 조달하던 차입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매입일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비이클 비이클의 설립일이 그대로 매입일에 따라오겠죠. 비이클이 있어야 대상자산을 매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자산 매입일을 설정하는 거고 그에 따른 비이클 설립일과 동시에 대상자산을 매입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입금 또는 에쿼티, 재원 조달 일자가 동시에 모두 다 매입 일자에 따라오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대상자산 매입이라는 게 특정 시점에 타겟 어셋을 이미 존재해 있는 타겟 에셋을 매입을 한다는 건 특정 시점에 일어난다는 또 0.1초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0.1초, 이 12월 31일 날 0.1초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비이클과 에쿼티 조달, 그다음에 차입금 조달 일자가 모두 다 매입 일자에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의 매입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일시적으로 0.001초, 단 한순간에 발생한 이벤트예요. 단 한순간에. 그래서 12월 30일 날 매입하자마자 0.1초가 지나서 바로 25년 1월 31일로 운영 개시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매입일은 이꼬르, 설립일 이꼬르, 재원 조달 일자와 모두 다 동일하게 일치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엑셀을 다시 열어보시면 기간 과정은 제 캘린더 인덱스 안 넣었죠. 왜? 이미 여러분들이 매입 일자와 운영 일자, 그다음에 운영 기간, 그다음에 매각 일자를 이미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기간 과정도 비이클에 대한 어떤 이 비이클에 대한 기간 과정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의 비이클은 부동산 펀드, 이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라고 하죠. 저희는 부동산 펀드로 이제 대상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저희는 기본안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리츠로 매입할 수도 있고 SPC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펀드 가지고 대상 자산을 매입하는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립일은 당연히 매입일이죠. 그다음에 운영 기간은 당연히 36개월이죠. 비이클이 있어야 대상 자산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운영 종료 일자는 당연히 비이클 청산 일자는 대상 자산 운영 기간의 종료, 대상 자산을 매각하자마자 일정 기간 뒤에 대상 자산을 비이클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대상 자산을 매각하자마자 저희는 이제 비이클을 청산하는 걸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장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부동산 운영 개시일이 이제 저희 비로소 사업연도 1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부동산 매입일은 아까 12월 31일이었죠. 그 12월 31일이라는 부동산 매입일은 운영 개시 기간과 분리해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입일은 연기라는 가상의 사업연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연기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 집합투자규약 그리고 정관상 사업연도의 시작은 당연히 일기죠. 연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재무 모델에서,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만큼은 부동산 매입일이라는 이 특정 12월 30일이라는 그 특정 시점, 그 0.1초 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연기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입일은 연기라는 가상의 사업 연도로 처리해주고 부동산 운영 개시일부터가 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부동산 재무 모델 공장장처럼 계속 찍어내도 이 연기와 일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매입일, 그 0.1초 만에 일어나는 사건은 연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운영 개시, 저희는 25년 1월 31일부터였죠. 그때부터가 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말 이해되셨다면, 자,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자, 12월 3일이 실제 펀드 설정일이자 부동산 매입일이라고 하고, 12월 그 다음 날짜부터 운영이 개시되겠죠. 12월 3일 날 딜이 클로징이 되고, 12월 4일부터 부동산 운영 개시라고 한다면, 저희는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를 보시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12월 4일이, 저희는 일단 부동산의 재무 모델에 있어서 모든 현금흐름 월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월말이니까 12월 31일이 1일이 펀드 설정일이자 부동산 매입일이고 12월 31일부터 부동산 운영 개시일 아니겠어? 라고 하고 실제로 재무 모델에서도 제가 그렇게 처리한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류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차입금 이자 비용 구현하는 데서도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일단은 24년 12월 4일이 운영 개시일이면 일단 12월 31일을 운영 개시일 월 말이니까 모든 재무 모델의 현금 흐름은 월 말 가정이니까 12월 31일을 운영 개시일로 처리해 주세요. 대신 12월 31일이 운영 개시일이자 이제 일기가 되겠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부동산 매입일은 운영 개시일과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12월 31일이 부동산 운영 개시일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재무모델상. 그리고 이제 분리해줘야 되죠. 그 전월. 아까 저희가 이어머스를 통해서 표현했었죠. 그 전월은 11월 30일이 되겠죠. 그 11월 30일이 비이클의 설립일이자 신탁 원본의 설정일이자 차입일, 즉 재원 조달일이자 사업연도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2월 31일이 비로소 운영 개시일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사업연도 1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12월 3일이 펀드 설정일이라고 하고 12월 3일이 부동산 매입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월로 분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매입일이 전월자로 분리가 됐고 세팅이 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매입일이 설정되면 비이클 설립일과 재원조달일자가 다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월 중순, 12월 초든 중순이든 말이든 12월 초든 중순이든 말이든 운영 개시일은 12월 말이 맞아요. 대신 반드시 분리해줘야 되니까 매입일은 그 전월인 11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의 사업연도인 연기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 타임라인을 그릴 때 타임라인 인덱스라고 하죠. 타임라인 인덱스를 제가 이제 첨부를 한 건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연기 보이시죠? 연기 보이시죠?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연기를 보자마자, 이때가 19년 4월이 부동산 매입일이겠구나. 매입일이자, 비이클 설립일이자, 차입일이자, 에쿼티 재원 조달일이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재무 모델을 보셨을 때 만약에 이 연기가 없다면 그 부동산 재무 모델은 잘못된 겁니다. 아, 운영 개시일과 매입일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1기부터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분명히 차입금, 이자 비용 구현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비이클 타임라인 설정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이제 명확하게 하자면 저희는 이제 부동산 펀드 사업 기수 아까 1기, 2기, 3기 말씀드릴 때 그거는 1기는 이제 6개월 단위로 끊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걸 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정관 그리고 집합투자 규약상 한 사업연도는 이 펀드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즉 12개월로 한다. 또는 회계연도는 12개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라고 써 있어도 자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분배금 지급 단위가 우리는 6개월마다 분배하기로 했다. 또는 3개월마다 분배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연도 기수 1기, 2기, 3기를 결정짓는 사업연도는 재무 모델상 반드시 배당 지급 주기 또는 이제 분배금 지급 주기에 따라 주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그렇다면 사업연도 월수 1기냐, 2기냐, 3기냐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뿌려진다면 저희는 그럼 분배금 지급 단위, 배당금 지급 단위가 6개월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1월 31일 날 운영 개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1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2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난 7월 31일부터가 이제 2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배금 지급을 6개월 단위로 하기로 했고, 그럼 이게 사업연도 1기냐, 2기냐, 3기냐를 결정짓는 개월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관, 그 집합투자규약상 아무리 회계연도가 12개월이라고 한들 분배금이 지급 단위가 만약에 6개월이다, 3개월이다라고 한다면 그 6개월, 3개월이 이 비이클의 사업연도 월수 1기냐, 2기냐, 3기냐를 결정짓는 이제 개월수가 돼야 돼요. 만약에 분배금 지급 단위가 12개월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12개월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연기와 일기를 분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업연도는 실제와 무관하게 분배금 지급 단위와 일치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부동산 매입일을 여러분들 세팅했으면 비이클 설립일과 그 다음에 에쿼티 조달일, 그 다음 차입금 조달일, 비이클 설정일이 다 매입일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를 0.1초, 0.001초 만에 딱 특정 시점에 매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실물 모델을 저희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